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들, 혹시 전문가나 정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냥 항상 제가 지향하는 김치, 피자, 탕수육 같은 그런 엉뚱한 얘기예요. 전 좀 생각이 엉뚱한 편이라 엉뚱한 거 좋아하시는 분, 컴온. 제 영상이 자기계발, 다이어트, 인간관계, 그냥 다 저랑 뭔가 맞닿아 있는 것들이죠. 인간관계 고민을 하는 거에 좀 중독이 돼서 인간관계가 계속 꼬였나? 근데 고민을 해서 아주 소득이 없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득들을 제가 영상에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현타가 오거든요. 유튜브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또 내가 이 나를 마주하지 않으면 또 내 속에서 사장될 그 아이디어들이 이 영상으로 남는다는 거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누구에게 공개를 하든 아니면 비공개로 나만 보든 간에 나름의 일기나 책을 쓴다는 느낌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영상, 이 유튜브 여정의 미래는 모르는데 지금까지 한 결과는 한국어랑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 그리고 어쨌든 내 내면을 마주하면서 좀 치유나 많은 성장이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값진 걸 얻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기는 일기장에 쓰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여정들이 제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여정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끌어내리려는 그런 사람들을 마주해서 오늘 이제 아는 언니 피부과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니하고도 유튜브 얘기를 잠깐 언급하긴 했어요. 근데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언니이기 때문에 서로 근황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맨날 바쁘니까 가도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할 시간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는 얘기로 인간관계 때문에 한 7, 8년 어려웠다. 잘못 말했어. 평생 어려웠는데 한 10몇 년 어려웠던 것 같아. 너무 많이 힘들었어. 이런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었다. 근데 내가 유튜브 하면서 그것들을, 근데 진짜 막장 드라마스러운, 정말 내가 어떤 일을 누구나 들어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스토리를, 그건 절대로 제가 볼 때 꺼내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초반에는 꺼내려고 했었는데 너무 지저분해. 내 인생이 더러워져. 그런 거 있잖아. 솔직하겠다고 막 진짜 자기 뭐 샤워실이나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자기 일을 막 자세하게 묘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마치 그런 거와 같은 더러움이다. 너무 지극히 더러운 사적인 그런 이야기가, 더럽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거에 어려움을 겪나 생각을 해봤더니 남들보다 이제 인간을 보는 렌즈가 좀 더 세밀하다는 거.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남들보다 세밀한 데다가 좀 내가 일반적이잖아. 약간 특이한 구석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나를 깎아내려고 되게 노력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맞추려고. 그거를 또 이상한 애들은 귀신같이 알아. 그러니까 옳았구나, 얘 만만하구나 하니까 막 휘두르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좀 많이 휘둘렸던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존감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제 자존감을 높이는 여정, 어떻게 보면은 그걸 뭐라 하죠, 자기 개발의 여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현듯 유튜브가 옛날부터 좀 관종이라 원래는 제가 하는 그 직업과 관련된 유튜브를 되게 하고 싶었고요. 그러다가 한참 먹방이 뜨길래 먹방을 하려는데 그러다 고지혈증, 당뇨, 심근경색이 걸려서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참 실천을 못하고 그냥 난 유튜브를 못하겠구나 하고 했다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시작해서 그냥 이렇게 내 일기장처럼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잡고 뭐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나름의 소득이 있는 유튜브의 여정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는 자존감, 자신감을 얻으려고, 그런 거 있잖아, fake it until you make it. 그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약간 끌어당김의 법칙이 막 100% 믿기에는 조금 너무 약 파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거에 막 몰입돼서 내 현실을 잃고, 막 성공팔이 하는 사람들 맨날 성공만 팔아야지 지는 성공 안 하잖아. 자기가 한 거를 상품이 있어야 팔지. 없는데 없는 성공을 팔잖아. 약 파는 그거는 반대하는데,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한다는 거나 내가 마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옷만 좀 잘 차려입어도 그런 거 있잖아. 화장 안 한 날은 괜히 막 쭈구리가 되지만 좀 예쁘게 꾸며서 좀 내가 마음에 드는 날은 조금 더 이렇게 여성스럽고 예쁘게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믿음은 내가 그래도 꽤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 자존감을 바꾸려고 되게 나의 정체성을 새로 갈아 끼려고 노력을 했지. 근데 내가 꽤 파워 N이라 이게 상상이 잘 돼야 되거든? 안 돼. 내가 안 되면 사람들 거의 다 이제 이거 못한다. 근데 그건 있어. 내가 말한 대로 된다고, 그냥 진짜 몇 년이야. 한 15년? 진짜 2, 3년? 나는 말버릇이 행복하다야. 행복하다. 정말 이런 삶이 있을까? 아마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걸? 그러니까 나는 부정적인 말을 혼잣말로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긍정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시기에 채워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영혼이 없지만 행복하다를 진짜 엄청 외쳐왔어. 그래서 그런 게 불행이 왔다가도 내가 행복하다고 외치니까 여기 내가 잘못 찾아왔나? 아니 얘가 행복하다는데? 그럼 여기 내가 자리를 못 받겠네 이러고 불행이 안 오는 게 아니야. 불행이 늘 오는데 걔가 자리 펴고 못 누워. 아니 이 분위기 아닌가 보다 하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로 항상 버텨왔고 지금도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좀 내 특이한 성향 덕분에 내가 어떤 그러니까 옛날엔 고난이 오면은 그거에 막 깊이 몰두해서 정말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고난은 다 마음으로나 현실로나 겪었는데 어느 순간 이대로 안 되겠다 생각하고 내 시작한 것이 이제 고난이 발뻗지 못하는 그런 강한 에너지. 어떻게 보면 기가 굉장히 센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성향을 바꿔가면서 이제 나를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 생각보다 몰입도 안 되고 이게 아무리 내가 치유가 많이 됐다고 해도 순간순간 내 몸이나 마음에 남아있는 골문 상처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런 것 때문에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아프고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어제가 약간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원래는 조금 막 좀 활기차게 살고 싶었는데 그냥 어제는 뭐 밥 먹고 누워가지고 한 점심때까지 누워 있었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일은 해야 되니까 주섬주섬 옷 입고 이제 일을 하면서 또 이제 컨디션이 풀린 거지. 그리고 우리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의 로망이 뭡니까? 경제적 자유. 그냥 은퇴 말고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이제 내가 남한테 눈치 안 보고 일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걸 늘 꿈꾸잖아요. 저라고 꿈 안 꿨겠습니까? 저도 이제 일을 취미로 하고 싶단 말이에요.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진짜 일 안 해서 상관없어요. 나 하실 게 없어요. 약간 이러고 싶은데 항상 이 아쉬움이 나를 많이 자기개발시켰지. 내가 아쉽지 않았더라면 내가 공부를 했겠습니까? 아쉬운 처지에서 살아남으려고 공부를 하다가 자기개발이 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참 세상에는 꼭 나쁜 것만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것만 아니다. 뭐 이런 거 살면서 많이 현실로 내가 여행도 안 가고 책도 많이 안 읽었지만 나는 인생이 내게 레슨을 주고 경험을 줬기 때문에 정말 많은 책을 읽은 것과 같은 결과를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렇게 그럼 누워있으면 맨날 피곤하고 맨날 일하느라고 바쁘니까 누워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도 안 행복했어. 폰도 막 과부하돼서 보기도 싫고 엉망진창인 거야. 그리고 내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는 안 하는데 우월감도 그리고 또 열등감도 안 느끼려고 하는데 이건 누구랑 비교 대상도 없어. 그냥 한심 그 자체인 거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렇게 그러니까 막 이거는 내가 진짜 부족한데 막 내가 잘나가지고 잘 산다 막 이런 얘기로 진짜 들으면 안 된다니까. 본인들은 본인 다 알잖아. 근데 본인들이 다 알아도 부족한 게 다 있긴 한데 어떤 면에서 진짜 나도 좀 기발하고 좀 똑똑한 게 있거든요, 스스로도. 근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 부분에 똑똑하고 기발한지 모르겠어. 이게 그래서 성경에 달란트, 탤런트, 선물, 기프트라고 하나 봐. 그러니까 내 잘난 거는 다 기프트인 거야. 근데 진짜 겸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동시에 주셨지. 정말 그 기프트 빼고는 엉망진창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HSP라고, 이게 뭐 정식 진단병은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HSP임을 확신하거든요. 어릴 땐 몰라서 왜 그렇게 내가 피곤하고 아프고 막 늘 컨디션이 안 좋고 이렇게 꾀병하고, 꾀병은 아니지 진짜 아픈데, 이렇게 뭐 좀 꼴 보기 싫잖아 맨날 징징대고. 그러니까 괜히 특별한 척하는 애 같고, 그러니까 좀 약간 미움받을 요소들이 많았단 말이야. 뭐 그 약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상처도 크게 받고. 그리고 막 누가 만약에 뭐라고 하면은 뭐야 이 신발? 막 이러면서 막 같이 막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못하고 하고 울고 막 이렇게 나약했단 말이야. 어? 그리고 상처도 크게 받지. 그러니까 기쁜 것도 막 꽂히고 막 즐거운 것도 막 신도 나지만 흥도 있지만, 이게 확 올라가면 확 내려올 거밖에 없고, 또 상처도 깊게 받는단 말이야. 그게 극단적이라면 어떻게 보면 감각이. 그리고 지루한 것도 잘 못 견디고. 그리고 뭘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꾸준한 걸로 좀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든요. 그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내가 꾸준한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내가 인내심이 있어서 나는 뭘 선택하는 걸 되게 망설이는 편이야.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망설여지니까 그냥 주어진 거를 울며 겨자 먹기로 꾸준히 했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와, 늘 그 자리에 있다. 와, 진짜 꾸준하다. 진짜 성실하다. 나 진짜 엄청 그렇게 칭찬받거든요. 그리고 아니 결과적으로 나는 그 꾸준한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틀린 말도 아니니까 나도 인정하거든요. 근데 희한한 이유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 장점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 있잖아. 그게 다 이제 뒷걸음치다가 속아 뒷걸음치다가 이제 얻어진 그런 것들이야. 그럼 난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제가 정반합 타령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나는 진짜 지극히 모순 덩어리고, 나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가. 그리고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중간도 아니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쥐압을 안 써. 뭐야? 스쿼트도 아니야. 스쿼트도 아니고,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네. 막 약간 이런 지독한 모순 덩어리다. 그래가지고 내가 막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중간도 싫고 막 이렇게 까다로우니까 막, 그리고 막 이게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감각이 예민하니까 쉽게 만족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너무 처맞고, 이게 뭐 이게 좋은 것도 막 내 감각을 만족시키려면 조금 센 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예민하고 까다로운 여학생들 되게 잘 맞추잖아요. 그래서 또 이 내가 까다로운 게 또 먹고 사는데 또 도움이 됐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러니까 오늘의 사실 주제는 이렇게, 뭐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했는데, 사실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요. 사랑을 나에게. 네. 사랑을 나에게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살면서 이렇게 내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뭐야, 나를 좀 케어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70년대나 80년대 초에 태어난 사람들은 조금 부모님들이 좀 억척스럽고 좀 옛날 분들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같이 그 결핍도 같이 있는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부모님의 양육 태도나 이런 거에서 약간 서운하고, 다 이 자존감이나 이런 게 채워지지 못한 듯한 그런 약간 그 아기 때 다 충족받지 못한 그런 갈망 같은 게 있기가 쉽고, 우리 부모님도 너무 좋은 분이었고, 사랑을 또 많이 해주시긴 했지만, 또 그 시대여서 좀 야만적인 시대에 또 야만적인 그런 양육 태도들도 보여진단 말이야. 근데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고, 우리 엄마는 더 힘들게 사니까 엄마를 지금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동안은 엄마한테 맨날 이제 물에 빠지면 누구 구할 거냐고, 오빠냐고 나냐고 막, 어릴 때 괜히 차별받았던 기억이, 마음이 상처가 돼서 그랬는데, 지금은 아픈 엄마에게 할 소리는 내가 아닌 것 같고, 그럼 내가 정말 야만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철도 진작에 들어야 될 철이 겨우 지금 들었다니까. 다른 사람은 이게 내가 양아치 짓을 못하니까 만만한 엄마한테만 함부로 말하는 거야. 아픈 엄마한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이런 거 있잖아. 엄마만은 나를 이해해주겠지, 이런 약간 사랑받고 싶은 게 있으니까 엄마가 나를 안 받아주면 너무 서운한 거야. 어릴 때 못 받은 거를 지금이라도 받고 싶은데 또 우네.
너무 그래서 한동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내 자신의 부모가 되면 어떨까? 이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나에 대해 다 알잖아. 내 장점, 단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도 잘 알고 나를 정확히 아는데 어린 나를, 아기가 된 나를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나를 좀 잘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저는 막 이게 스파르타 이런 걸로도 해보려고 했는데 다 그런 시도는 망쳤거든요. 근데 진짜 그 학생을 믿어주고 예뻐해주면 애들이 진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거야. 어떤 그 관리와 이런 걸로도 얻을 수 없는 관리를 넘어선 본인이 스스로 미쳐서 하는 그 머리 좋고 공부할 끼가 있는 애들에게 미쳐서 하게 만들면 이거는 그냥 알아서 그냥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그 최고의 퍼포먼스를 낸 적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애들을 예뻐해야 걔들이 공부를 잘하는 걸 내가 알아. 인정해주고. 근데 그거를 나는 내 그런 지혜들을 우리 학생이나 이제 남들 그리고 내가 예민하니까 남들 뭐 좋아하고 이런 이제 파악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만 맨날 채워줬던 거야. 근데 늘 착하고 좋은 사람이나 차라리 우리 학생들처럼 내 직업과 관련되거나 이렇게 내리사랑이거나 이러면 상관없는데 인격이 적절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예민한 감각으로 채워줬으니까 이제 팽당하고 나는 너무 갈 길을 잃고 속상했던 거지. 근데 이런 여정을 하면서 이제 또 이게 내가 유튜브를 안 했으면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랑을 나에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해. 애기들 예뻐하듯이.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이면 얘가 못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지혜로운 엄마라면 억지로 얘를 몰아붙이지 않을 거란 말이야. 얘가 어떨 때 반응하고 어떨 때 힘들어하고 어떻게 얘를 동기부여하면은 얘가 할지를 내가 아는 지혜로운 엄마다 싶으면은 그걸 선을 잘 타겠죠. 스스로에게도.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이 모순덩어리에 너무 감각이 과부하되어진 좀 개복치 같은 내 자신인 것을 이제 나이 40줄에 이제 40 중반이죠. 알고 나서 이제 내가 내 자신에게 부모가 되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생각한 게 이런 거지. 나는 일단은 뭔가 부담을 느끼면 잘 못해. 잘해야지. 뭐 자기 개발하려고 영어도 열심히 하다가 이제 과부하 왔잖아. 그러니까 이걸 각 잡고 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얻은 성취는 내가 각 잡고 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한 게 아니라 다 뒷걸음질하다가 다 된 거야. 그냥 영어 있잖아. 그냥 지루해가지고 따라했는데 거기서 영어 회화 터지고 약간 무슨 신화도 아니고 무슨 천재 스토리도 아닌데 약간 난 인생에 약간 시트콤 끼가 있다니까. 그냥 다 얻어 걸리고 이게 웃긴 거 있잖아. 막 시트콤 같은데 보면 시험 전날 우연히 영어 시험 문제 같은 거 다 봐가지고 100점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내 인생이 그래. 내 영어 공부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약간 얻어 걸리고 웃기고 코믹하고 뭔가 이게 내가 전에도 얘기했던 편도체 안정이 있어야지 나는 잘된 스타일이지 긴장한 상태에서 몰아붙이는 환경에서 퍼포먼스가 1도 안 나오고 잘해야지 하는 순간 난 긴장한다. 그리고 내가 약간 몇 년 전에 좀 사람들 원래도 시선을 잘 못 맞추고 어디 가서 뭐 주문하고 이런 거 어색해서 잘 못했었는데 그런 걸 어색하면 안 하다가 좀 하기 시작하면서 잘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뭔가 이게 어디 가서 이렇게 조금 그런 상호작용 하는 것도 뭔지 모르게 한 끗 다르게 어색하고 좀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뭐 되게 어색한 일이 생겼었어. 근데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내가 사람들 시선 좀 잘 못 마주치는 그런 걸로까지 조금 온 거야, 사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카페인이랑 이런 거에 거 염려를 하니까 더 그래서 내가 막 그러지 말아야지 하니까 자꾸 더 실수를 하는 거야. 더 시선을 못 맞추는 거야. 그래서 아예 난 얘기를 했어. 내가 너무 감각이 과부하가 돼가지고 이게 감각이 고장나서 시선을 잘 못 마주치는데 선생님이 이게 몸이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거고 오해하지 말아라. 너 싫어하고 막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선생님이 좀 노력하면서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씩 좋아졌다가 좀 안 됐다가 그랬는데 이게 카페인도 중요하고 폰도 많이 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게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자꾸 잘하려고 하고 꾸미려고 하니까 잘 안 됐는데
내가 어떤 내 자신한테 내가 make it until you fake, 그러니까 다시 fake it until you make it 이렇게 자존감을 살리고 나를 좀 내 정체성을 바꾸고 왜냐면 쭈구리 정체성으로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내 자신의 부모가 되어서 나를 사랑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주면서 좀 부족한 것도 이해해주고 내가 이런 것은 약하니 이런 것은 그냥 좀 못해도 인정해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느 정도의 양으로 내가 뭘 노력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약간 임상적으로 의사는 아니지만 내가 좀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전에는 사람들을 만나도 막 그냥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길어져도 그냥 배려하고 그랬는데 난 1시간 반이 최대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 달에 개인적인 만남은 2번, 3번 넘어가면은 그것도 길게 하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그거 넘어가면 나는 이제 병나서 수업을 못하고 운 나쁘면 저번처럼 5일 동안 감기 앓고 몸 안 좋아지고 이유는 모르는데 뭔가 마음에 병이 와가지고 죽을 병 걸렸나 싶고 이렇게 되는 거야. 몰라서 그런 걸 다 이제 처맞고 사람들한테 뭐 배신당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던 거지. 근데 이게 중간에 내가 하려던 말이 끊겨가지고 좀 허전하네요. 또 이걸 잘 꿰매서 이어가야 될 텐데.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지를 알고 그래서 내 부모가 되어서 나를 그렇게 막 몰아붙이지 않는 거야. 그리고 딱 내 양을 알아. 딱 내 양을 알아가지고 내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이제 시간 배정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영락 없이 이제 공식대로 내가 잘못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그러니까 개복치 같으니까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근데 또 이런 게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예민하고 이건 영상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들한테 그렇게 일일이 제가 이런 사람이라서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그래도 내가 나의 자신의 부모라면은 내 자신의 부모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너가 그런 거는 이해하니까 네 자신을 잘 케어할 필요는 있지만 나가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꼭 해야 되는 상황. 이게 일처럼 사람들이 오해해서 내가 손해볼 게 있으면 지금처럼은 얘기하겠지만 정말 얘기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기회가 되거나 그런 사람이면 하겠지만 아니면 하지 말라고 내가 엄마면 얘기해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일단 급하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충동적으로 했다 후회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나라고 생각 안 하고 나를 사랑한 나에 대해 잘 아는 엄마라고 지혜로운 엄마라고 생각하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 그러면 이제 정답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내가 남 조언을 원래 좀 꽤 잘했었거든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잘된 친구들도 많아서 내가 그런 생각엔 자신감이 있는데 스스로 머리 깎는 건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내가 눈빛이나 이런 거는 원래 수줍고 그런 성향이 좀 타고난 것 같거든요. 감각도 예민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약한 점인데 그럼 이거를 무슨 큰 단점으로 갖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느냐 좀 하나 극복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게 뭐 예민해지는 뭐 카페인이라든가 과도한 폰 사용은 어차피 좋지 않은 거니까 나이도 들고 하니까 하겠지만 내가 그 정체성을 바꾸고 자존감을 갖는 건 좋은데 너무 나에게 동떨어진 자존감을 갖고 내가 막 갑자기 뭐 있잖아. 뭐 내가 뭐 엄청 무슨 만수르 딸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무릎이 되겠어요? 막 돛담배 하나도 없는데 막 내가 요트가 막 1000대다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되겠냐고. 말도 안 돼. 그리고 막 내가 막 진짜 평범하게 생겼는데 내가 전지현이다 이런다고 막 내가 전지현이 되진 않잖아요. 근데 그랬잖아. 스스로 예쁘다고 생각하면 분위기라도 예뻐져서 본인 그 분위기에서는 인상 좋아진다고. 나는 그 덕을 봤다고. 그러니까 정도가 다 있다는 거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당선이 있더라. 그래서 분명히 그 적당선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좀 깨달았지. 사람들하고 좀 관계에서 내가 좀 많이 뚝딱거리고 어색한데 혹시 뚝딱거려도 이제 익스큐즈 되는 방법과 사람들하고 어색하지 않은 방법. 내가 이게 좀 조용하고 막 이게 좀 점잖고 막 안 튀려고 하다 보니까 막 맨날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 연기가 항상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는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느 날 막 애써서 밝게 했어. 근데 컨디션 안 좋은 날은 갑자기 안면 싹 몰수하고 막 마스크 끼고 표정 안 좋거든? 그럼 진짜 이상한 사람 같잖아. 진짜 사이코 같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 이 온도 차이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깨달은 게 있지. 귀여움. 나이 40 중반에 무슨 귀여움이냐고요? 할머니들 중에서도 귀여운 할머니 있어요. 나는 귀여운 40대가 되고 싶은 거야. 원래 내가 좀 막내였고, 내가 좀 약간 좀 재롱둥이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좀 약간 성격이 귀여운 구석이 없진 않아요. 아니 말고요. 잠깐.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좀 실수를 해도 뚝딱거려도 사람들이 조금 막 그렇다고 혀 짧은 소리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혀 짧은 소리 한다고 터요? 사람들이 뭐 귀엽고 나발이고 공주병이고 용서해주는 코드가 한 가지 있다니까? 웃기면 된다니까? 그리고 내가 약간 웃기지 않지도 않거든. 나는 원래 웃긴 거 좋아하고. 나는 내가 좀 재밌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추구미가 웃긴 사람이기 때문에 밝고 명랑하고 이렇게 웃고 조금 뚝딱거려도 내가 귀엽게 좀 애교 있게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들이 귀여운 거에 약하잖아요. 막 그래서 내가 고양이나 아기 같은 귀여움은 없겠지만 그냥 내 나이에 맞는 귀여움으로 내가 좀 친근한 태도로 내가 좀 만약에 내가 얼굴이 시무룩해 컨디션이 안 좋아도 그래도 오늘 어제 잠을 못 자서 힘들어요 이러면은 그냥 제가 저 피곤한 거 뭐다 이렇게 이해해 주는데 차라리 막 안면 막 딱 이렇게 하면은 상처받잖아. 그래서 그냥 내 하던 대로 이제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집에서 맨날 그냥 깝죽대고 막 있잖아. 막 드립치고 이러는 인격 그대로 원래 내가 그런 인격이었는데 여러 가지 막 인간관계 막 고민하고 막 나를 깎고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막 하면서 막 내 인격이 막 없는 인격이 생기고 막 그거를 막 이제 방황하느라고 그런 내가 좀 겁도 생기고 아이 컨택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제 그냥 하던 대로 드립치면서 애들 만나면 왔어 이러고 막 이게 밝게 하니까 애들하고도 이제 아이 컨택도 좀 편해지고 애들도 이제 좀 적응하고 나도 적응하면은 조금 예전처럼 좀 내가 건강한 상태로 이제 내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하고 관계나 어디 뭐 그 서비스를 주는 그런 뭐 식당 카페 뭐 이런 데를 방문하더라도 좀 주인들하고 덜 어색하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있어. 그래도 자주 가면 안 돼. 내가 좀 어색한 게 있으니까 내가 분산 투자를 좀 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유튜브 같은 거 하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리고 내 나를 객관화해가지고 내가 어떨 때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하나하나 그거를 좀 정리가 되니까 이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걸 뭔가 이렇게 대처하고 이러려면은 어려운데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대처가 쉽더라고. 누가 막 선 넘는 질문을 해. 그러면은 전에는 그냥 대답해놓고서 막 이런 질문 왜 안 하고 그 사람이 싫어지고 그랬거든. 그 사람 그런 질문에 대답하고 기분 나빠서 그 사람 싫어하는 것보다 이거는 조금 너무 과한 질문 아니에요? 그런 대화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뭐 이렇게 그건 좀 우리 너무 깊게 들어왔는데요. 우리 좀 서서히 알아갈까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유머로 유머나 귀여움이 있으면은 이런 것도 좀 쿠션어도 되고 내가 좀 대처하는 게 그러니까 남들은 타고나서 잘하는 그 인간관계를 내가 좀 약한 게 있으니까 이게 공부하면서 인생 공부도 되고 또 이 컨텐츠 자체를 생산하고 이게 고민하는 게 전에는 속 힘들기만 했는데 이걸로 고민하면서 컨텐츠를 뽑잖아. 아, 역시 약할 때 강함이 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또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를 객관화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도 해보고 그래서 좀 실행도 해보고 그래서 내가 안 지치는 그런 스케줄이나 그 하루를 좀 깔아지지 않고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실천을 할 거고 그렇게 실천을 해서 좀 내가 활기가 생기면은 좀 영상도 시간 날 때마다 잘 올릴 수가 있겠죠. 내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은 부담을 느꼈는데 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속에 이런 고민 없는 사람 없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아무 고민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나도 남이 볼 때는 아무 고민 없는 얼굴이야. 근데도 나도 고민이 많잖아. 다들 이렇게 서로 다 주어진 복이 복도 좀 어려움도 다 비슷비슷하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나만
특별하고 그러니까 나만 특별히 대단하고 나만 특별히 어려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 용기 내어 제 얘기를 너무 이게 내 주변 가족의 뭐 신상이나 뭐 이런 뭐 그런 어떤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내가 살면서 겪는 그런 생각이나 감정들은 충분히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고민해본 그런 자기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부모처럼 자기에 대해서 객관화하고 좀 자기를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좀 사랑으로 예뻐하면서도 먼저 예뻐해야 쓴소리도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예뻐하고 이게 좀 올려줄 것은 올려주고 또 딱 발견되는 게 있으면은 지혜롭게 자기 객관화를 해서 잘 스스로도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드럽게 자기 자신을 남 챙기느라고 고생한 여러분, 이제 남만 챙기느라고 아프지 마시고요. 사랑을 나에게 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내 사랑으로부터 모든 남사랑도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 곳간을 채워서 우리가 럭셔리하게 남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둥이들이 되자고요. 저는 사랑둥이 플러스 귀염둥이로 재밌게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인간관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